친구들 안녕하세요. 부산과학기술협의회 박효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흙으로 만든 집의 신기한 비밀을 찾아 모험을 떠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준비되셨나요?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탐정이 되어 이 사진의 공통점을 찾아볼 거예요. 딩동댕동 정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 발견된 아주 오래된 보물들, 바로 유물들이랍니다. 이것은 구석기 사람들이 만든 도구인 뗀석기라는 건데요. 정말 오래된 거죠. 이건 신석기 시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했던 낚시바늘이에요. 와우, 이건 조개로 만든 멋진 가면. 이건 조개로 만든 예쁜 팔찌. 말 모양의 장식품과 뿔처럼 생긴 컵이랍니다. 청동으로 만든 방울과 철로 만든 갑옷도 있었어요. 이건 빗살 같은 무늬가 새겨진 빗살 무늬 도기예요. 그리고 우리 한글이 새겨진 도자기.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 집 모양으로 만든 토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구석기 시대 뗀석기부터 기장군의 하장한 유적에서 발견된 한글을 새겨 만든 조선시대 한글 새김 분청사기까지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었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유물과 유적은 어떻게 다를까? 자, 유물은 옛날 사람들이 남긴 작은 물건이에요. 들고 다닐 수 있는 도구, 그릇, 장신구 등이죠. 자, 그럼 유적은 무덤, 궁궐, 절같이 대부분 옮길 수 없는 것들이죠. 유물과 유적은 옛날 사람들의 삶을 알려주는 타임머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만나는 도기 집 모양 명기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20개의 집 모양 도기 중 유일하게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제199호로 등록된 특별한 유물이에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용수리 무덤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이 멋진 집 모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앞에는 2개의 튼튼한 기둥이 있고, 기둥과 벽에는 솔잎과 세모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지붕은 톱니처럼 울퉁불퉁하고 왼쪽에는 굴뚝 구멍도 있어요. 문이 아주 높아서 사다리로 올라갔을 것 같고, 뒤쪽에는 11개의 기둥으로 된 복도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집과 신전이 함께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바닥에는 구멍이 6개 있는데 기둥을 끼워 모형을 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한 집 모양의 토기를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당시의 집 모양을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학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 집 모양을 무덤에 넣어 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명기는 돌아가신 분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려고 함께 묻은 생활용품이나 의기 등을 말하는데, 토기로 만든 명기는 보통 특정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물을 도기, 집, 모양, 명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점이 또 있어요. 이 집 모양 명기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흙이에요. 흙은 보통 물에 닿으면 진흙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도 모양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토기에 숨어 있답니다. 여러분, 토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토기는 단순히 흙으로 만든 그릇이 아니라 흙을 예쁘게 빚어서 아주 뜨거운 불에 구운 그릇을 말해요. 무려 600도에서 1200도까지 용광로처럼 뜨거운 불에 구워서 돌만큼 단단해진 거예요.
그럼 토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함께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끈적끈적한 점토에 모래나 풀 같은 것을 섞어서 바탕흙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구울 때 흙이 갈라지지 않아요. 두 번째,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흙을 조물조물 빚어요. 세 번째, 표면을 매끈매끈하게 다듬고 예쁜 무늬도 새겨 넣어요. 네 번째,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건조를 해요. 마지막으로 활활활 타오르는 불에 구워서 단단한 토기를 완성하는 거예요. 토기의 주인공인 점토 속에는 정말 놀라운 과학의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점토는 아주 오랫동안 큰 암석이 조금씩 부서져서 만들어진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에요. 바람, 비, 더위와 추위 같은 자연의 힘으로 암석이 부서지는 걸 풍화작용이라고 해요. 이런 풍화작용으로 점토가 만들어져요. 점토에는 석영, 장석, 운모, 철분과 같은 광물들이 섞여 있는데 이 광물들이 뜨거운 불을 만나면 토기의 색깔과 단단함이 달라져요. 점토가 정말 신기한 이유가 바로 가소성 때문입니다. 가소성은 점토가 물과 만나 끈적끈적한 찰흙처럼 변해서 원하는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점토의 가소성을 위해 모래나 부서진 토기 조각을 섞어 사용을 했어요. 정말 똑똑하죠? 점토를 건조하거나 불에 구우면 정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요. 모양이나 상태만 달라지는 물리적 변화와 성질 자체가 바뀌는 화학적 변화가 함께 일어나죠. 먼저 햇빛에 건조시키면 점토 속에 있던 물이 증발을 해서 그릇이 가벼워지고 단단해져요. 그것은 물리적 변화. 자, 그럼 이제 불에 구워볼까요? 불의 온도가 600도가 되면 점토 속에 숨어있던 물 분자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화학적 변화가 시작돼요. 다시 물에 닿아도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돌처럼 단단한 토기가 된답니다. 만약 온도를 1200도보다 더 높이면 점토 알갱이들이 녹아서 서로 달라붙어 유리처럼 반짝반짝하고 더욱 튼튼한 도자기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아주 뜨거운 불로 점토를 단단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을 소성이라고 해요. 마치 마법사가 주문을 거는 것 같죠? 토기는 같은 흙으로 만들어져도 왜 빨간색, 회색, 검은색 등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질까요? 그건 바로 불에 구울 때 산소가 얼마나 공급되었냐에 따라 달라져요. 산소가 풍부한 산화염 상태에서 흙 속에 있는 철분이 붉은 산화 제2철로 변해요. 마치 철이 녹슬어 빨갛게 되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산소가 부족한 환원염 상태에서 흙 속에 있는 철분이 산화 제1철로 변하면서 회색이나 검은색 같은 어두운 색으로 변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제 우리도 찰흙으로 나만의 집 모양을 만들면서 옛날 사람들의 지혜와 과학을 직접 느껴볼까요?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흙이 마치 마법처럼 토기와 도자기가 되는 비밀,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의 마음이 담긴 집 모양 토기 이야기까지 정말 신기했죠? 다음에도 더 재밌고 놀란 과학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